안녕하십니까. 다모의 김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묻지마 창업과 준비된 창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소상공인의 현실을 갖다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얼마 전에 G8로 진입을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갖다가 구가하고 있습니다. 국방 쪽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한미 관계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국의 위상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한국이 경제가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나라 문제고, 청년들, 소상공인들, 가게, 노인들, 흑수저들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곤란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숙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 문제를 갖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지고 자활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통해 가지고 취업 자리를 갖다 만들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한 해 100만 명의 실업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일자리 만든 부분들이 단기 일시적인 비정규직들 많죠. 절대 안정적인 부분이 반짝하는 예산이 있을 때만 잠시 해주는 임시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률을 갖다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는 힘든 부분이죠. 하지만 창업시장은 좀 다릅니다. 창업시장 지난달에 신문에 났었죠. 한 달에 벤처 투자액이 1조를 넘었었다고. 정부의 민간 쪽에서 벤처 창업하는데 지원 예산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기술 기반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창업에 상당 부분 몰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국민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라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들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 못 갔습니다. 금방 들통났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기조들이 확 돌아왔습니다. 차라리 기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를 시켜주자. 그래서 유니콘과 예비 유니콘을 갖다가 육성을 해주자.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때까지 아무 기업을 단순하게 창업을 갖다 육성하는 정책은 거의 폐지된 상태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창업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창업이다 라고 해서 초기 창업 기업보다는 지금 중기, 후기나 어느 정도 된 견디는 기업들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이다 라고 해서 준비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림들은 거의 기대를 못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도 한 해 100만 명씩 창업을 갖다 합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이를 끓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창업 자금이 없어서 창업하지 못했다. 그리고 창업 관련된 정보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없다. 이 창업을 힘든데도 한 해 100만 개씩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높은 생존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3년 생존율 10개 중에 6개가 망하고 있습니다. 겁나는데도 이렇게 창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폐업을 갖다 이렇게 묻지마 창업,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인한 결과는 폐업으로 들어갑니다. 폐업이 그냥 단순히 이거 통계자료 갖다 하나 보시겠습니까? 숙박 음식점업 평균 창업비용이 4억에 육박합니다.
물론 통계자료입니다. 그리고 한 해 폐업한 숙박 음식점 수가 17만 6천 개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폐업한 숙박 음식점 업수의 폐업으로 인한 창업비용 70조라는 계산입니다. 즉 3년 안에 70조가 증발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음식점업에서 폐업을 갖다 했을 때 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권리금요? 지금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까? 설비요? 그때 인테리어 한 2억 가까이 투자를 갖다 하죠. 설비도 새로 들어가고 안에 인테리어도 다 바꾸고 해가지고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건질 수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아시겠지만 나오실 때는 원위치 시켜줘야 됩니다. 원래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놓고 나오는 게 그죠. 그럼 폐업을 갖다 하면은 가재도구들 그쪽에 인테리어들도 원위치 시켜 주고 나와야 됩니다. 폐업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 건질 게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폐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70조. 우리 한 해 예산이 550조입니다. 이 부분 갖다 어떻게 지금은 숙박 음식점 업수만 통계를 갖다 뽑아낸 겁니다. 업종이 더 많죠? 제조업은 어떻고요? 폐업 우리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폐업률이 높은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 여기에 보시면은 통계자료입니다. 창업기업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은 일단 1인 창업 비율이 88%에요. 83%입니다. 즉 혼자 창업하는 게 10개 중에 8개는 혼자 창업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토탈 100개 중에 갖고 있는 데가 창업할 때 지식재산권 갖고 있는 게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조직이라면 연구소라든지 연구개발 조직팀 정도 갖추고 있는 데가 5%밖에 안 됩니다. 5%. 즉 1인 창업 대부분이 1인 창업을 하고 특별하게 차별화된 지식재산권 경쟁력도 없이 하고 그리고 연구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갖다 한다든지 그런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위한 조직인데 그런 대책이 없이 창업한다는 결론입니다. 누가 사장님 혼자 하는데 그게 투자를 갖다가 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아파 입원하면 없는데 혼자 식당 주인이 주방도 보고 카운터도 보고 서빙도 하고 하는 데 가지고 어느 정도 클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이후로 앞으로 더 힘들 거라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입장을 바꾸면 지금 동정심으로는 이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은 더 줄어들 겁니다. 지금 이제 올해 그랬지만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미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먹거리 문제 더 심해졌죠. 그래서 지금 더 규모가 없고 차라리 프랜차이즈 쪽하고 대기업 쪽으로 더 몰리게 될 겁니다. 시스템화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더 영세기업 쪽으로는 더 살 길이 불투합니다. 바로 이 점이 앞으로 창업을 갖다가 하는데 특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이었고 그리고 1인 창업이었고 지식기반 창업이 아니다 라는 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갖다 바꿔줘야 됩니다. 즉 일자리 창출, 취업을 하려니 일자리가 없고 창업을 하려니 쉽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째, 뭉쳐야 된다. 영세화하는 부분을 지향하고 기업화하고 대형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노동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즉 사람들의 머리,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생계형보다도 사업형, 기업형, 프랜차이즈형 이런 식으로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게끔 질적으로 바꿔야 된다 라는 결론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 융자. 이거는 3년 안에 폐업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 창업 비용들은 고스란히 창업자의 빚으로 나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 융자 받은 회사들, 소상공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빚으로 다 들어왔죠. 빚으로 들어왔습니다. 융자를 받으면 상황이 개선되는가요? 연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갖다가 받아야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스스로의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내자. 방금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찾아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관이든 대기업 재직자든 총무를 했든 인사를 했든 생산을 했든 어딘가 누군가는 재능을 갖고 있는 거죠. 재능이 있으니까 밥벌이를 갖다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영업하는 재주도 있고, 그럼 이런 사람들의 이런 재주들을 갖다 통해서 가지고 지식재산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종류들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짚어나갈 겁니다. 지식재산권 종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사람들이 가진 재능을 갖다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이거는 경쟁력, 첫 번째는 경쟁력을 갖다가 갖추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법적인 보호를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지식재산권이 돈으로 받게 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해가지고 사업화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즉 양질의 기술 벤처를 창업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그러면 준비된 창업을 하는데 준비된 창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은 기업의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창업, 3년, 최종적으로 IPO까지 이렇게 성장을 갖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기술적인 창업에서는 아이디어서부터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지식재산권을 만들고 시제품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갖다 해서 제품 만들고 인정을 받고 양산을 해서 판매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까지 하는 이런 부분이 기술 가지고 돈을 버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앞단계를 갖다가 기술 창업 단계로 합니다. 이 뒷단계를 갖다가 사업화 단계로.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3년 될 때 데스밸리를 갖다 넘겨야 됩니다. 이 데스밸리 되기 전까지 이까지를 갖다 가져야 됩니다. 이까지 가져야, 즉 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이 정도 창업 단계를 제대로 갖추어 놓게 되면은, 제대로 넣기라면은 이 데스밸리를 갖다가 겪을 수 있는 게 탄탄한 창업을 해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준비된 창업의 목표입니다. 창업의 목표는 지금 창업이 완료됐다라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아직 물건 하나도 안 팔은 상태입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즉 창업 사업화를 거쳐서 앞으로 계속 지속 성장하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거죠. 다음, 그렇다면 지속 성장을 하는 기업의 요건 무엇인가? 저희들은 이렇게 6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가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 사용법에서 조금 배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재산권. 두 번째, 최소한 사업 계획서는 갖춰야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연구소는 갖춰야 된다. 다섯 번째, 기술가치평가. 지식재산권이 있다라는 이거 가지고 기술가치평가를 갖다가 받게 되는 겁니다. 기술가치평가. 이거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우리 회사, 이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 1억 정도가 가치가 받았다. 현재 이거는 나중에 돈입니다. 돈. 우리 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 전세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그걸 매기죠. 가액을 매기죠. 그것처럼 특허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나 기보 같은 데서 3억의 가치를 기술가치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100%를 갖다가 인정, 90에서 100%까지를 갖다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즉 기술가치 평가를 받고 제일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즉 이렇게 6가지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어디든지 정부나 민간의 투자 유치를 갖다 받는 데는 까딱이 없겠다. 즉 이거는 장담합니다. 혹시나 주위에서 그 회사에서 중소기업인데 지식재산권이 있고 사업계획서 갖추고 있고 법인도 있고 기업부설 연구소도 갖추고 있고 기술가치 평가도 갖추고 있고 평가도 받았고 벤처기업 확인도 받았다. 그런데 투자를 못 받았다.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창업 단계에서 이 6가지를 갖다가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되면은 바로 이어가지고 투자를 유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저희가 하는 준비된 작업의 목적입니다. 잠시 땀 좀 닦겠습니다. 너무 덥군요. 그럼 방금 6가지 준비된 창업 요건 6가지를 갖다가 갖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갖출 수 있을 건가 라는 부분을 갖다가 10단계로 구성했습니다. 역량진단서부터 벤처기업 확인까지 이 10단계를 갖다가 차례차례 밟아가면은 이 준비된 창업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정부와 민간 쪽에 투자 유치를 받는 거라고 그랬죠.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부터 1단계 역량 진단을 통하고 아이템 도출을 하면은 이렇게 한 단계씩 넘어가면서 준비된 작업 요건들이 갖추어져 나가는 겁니다. 10단계를 다 구성을 하게 되면은 투자 유치가 완료되는 거죠. 그리고 다모에서는 이 부분을 위해서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책과 PDF 그리고 온라인 교육과정도 준비를 갖다 해놨고 온라인 플랫폼까지 준비를 갖다 해놨습니다. 지금 입문 과정이죠. 너는 융자받니? 투자받아. 책과 작업반, 입문반, 책 온라인 교육과정 지금 받고 있는 게 이 온라인 교육과정이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창업비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참조하시면서 그렇게 입문하신 분은 요 정도까지는 혼자서 집에 있으면서 충분히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는데 지금 이건 무료죠? 지금 서비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17,000원입니다. 얼마 정도 해가지고 한번
내 인생, 아까 창업비용 3년 동안 제대로 된 준비를 갖다 창업하는데 한 이 정도 투자를 갖다 해보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읽어보시면서 창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갖다가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창업을 해야 되겠다, 꼭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창업반이 또 있습니다. 창업반. 책도 따로 만들어놨고 교육과정도 만들어놨고 똑같이 이쪽에서 그 실전 창업 쪽으로 교육과정도 다 있으면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강사 쪽이 아니고 요까지 되겠네요. 그리고 코칭들도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칭 과정들도 준비를 갖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호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 가지고 준비를 이때까지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게 준비된 창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이를 통해 가지고 아까 글자들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파란색으로 써봤습니다. 지식재산권이 넘쳐나고 소득 격차도 해소가 되고 사람들이 희망이 부풀려지고 100세가 됐을 때까지도 일자리가 있고 가계부채들은 0%고 경제적으로 자유가 됩니다. 소상공인들도 질적으로 성장돼 가지고 갖고 있던 꿈들이 다 실현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당호회가 꿈꾸는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준비된 창업교육을 통해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세상에 나오게끔 만드는 꿈꾸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뭐 G8 좋죠. 조선업도 1등, 앞으로 한국이 좋겠네 하지만은 여러가지 있다는 걸 봤었죠. 그리고 취업 할인이 자리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창업 할인이 많은 게 두렵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되겠다. 제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준비된 창업이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창업장애 여행 극복은 준비된 창업 교육으로 하자 라는 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운 거죠. 도움되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요걸 한번 보실까요? 용자박과 장바닥. 용자 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용돈, 이번 달 용돈, 우리 쉽게 예를 들어보죠. 애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갖다 구할 때 자식이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 먹을 건데 용돈 좀 줘 라고 하는 거하고 나 저금통에 저축할 건데 용돈 좀 줘. 책 사야 될 건데 책을 하나 사고 싶은데 용돈 좀 줘. 엄마의 반응은 어떨까요? 또 한번 볼까요? 이 융자, 여기서 융자와 투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다 라고 했을 때는 융자는 남의 돈입니다. 내 돈이 아니죠. 그리고 갚아야 될 거 갚아야 되죠. 사용처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일단 내가 어디다 쓰는지 다음날 갚아주면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다음달 월급 때 갚아줄 테니까 뭐 좀 줘. 어때 사용하려고 물어보지 마. 안 물어줘도 답할 의무가 없죠. 다음달에 주면 이자만 조금만 주면 되죠. 그리고 담보 반드시 있죠. 내 월급 나오면 줄게. 거지들한테는 융자를 갖다가 꾸지 못하죠. 저신용자들한테는 안 꾸주죠.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융자의 차이점이죠. 하지만 투자 부분은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순간은 이거는 달라집니다. 그 투자를 했다 그러면 누구 돈이냐? 기업에 투자받은 기업의 돈이 되는 거죠. 상환 의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 아니죠.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죠. 주식으로 줬든지 아니면 사채로 채권으로 발행을 갖다 했든지 이자를 갖다 조금 두면서 채권으로 발행했든지 투자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상환 의무는 엄밀하게 하면 없는 겁니다. 사용처 투자 받을 때 사용처는 꼼꼼하게 따지죠. 내 이자 내야 되는데 투자를 갖다가 해준다? 그럴 기업들 거의 없을 겁니다. 중요하죠. 생산 설비를 갖다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투자를 갖다 받는다. 중요하죠. 투자 수익 크죠. 이자보다는 훨씬, 용자보다는 훨씬 큽니다. 3년 있다가 지금 야놀자 상장해가지고 하죠. 전부 다 비상장 주식들 투자를 갖다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선물 투자들 모험 상당히 크죠. 배수가 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담보율, 담보물, 투자 기술 보고서 하는 거죠. 앞으로 성장 잠재를 갖다 보고서 투자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한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아까 유니콘 기업들 하면서 무형자산 비중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보실 때, 자, 털면서 들었을 때 용주하고 투자 어느 쪽이 좋습니까? 내가 떡볶이 가게를 차리는데 투자를 받아서 차리고, 그런 경우 많죠. 주방장 이연복 씨, 백종원 씨가 가게를 갖다 낸다고 했을 때 내 돈이 없다 그러면은 투자자들 안 이어지겠습니까? 기술 그 사람의 브랜드를 갖다가 그 사람의 재능을 갖다 보고서 투자를 갖다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면은 뭔가 해내겠다 하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처럼 용자 은행 가지고 백종원 씨가 돈 빌려 가지고 뭐 백다방을 갖다 확장을 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런 겁니다. 용자 받는 것보다는 투자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투자를 갖다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원금, 우리 코로나 지원금 나오죠? 기본소득 해가지고 지금 또 이야기를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는 코로나 때 얼마 받았습니까? 소상공인들 100만원, 그 100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디 할 수 있을까요? 다달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런 부분은 지금 특수 상황에 있을 때 그걸 조용하게 갚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보조금.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그리고 순환을 당했을 때, 그럴 때는 정부에서 일단 집을 구하라 라고 하면서 보조금을 갖다 줍니다.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원금보다는 조금 보조금이 규모가 조금, 금액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연금. 이거는 기금, 각종 기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 방송통신기금들 있죠? 우리 TV 수신료 내면은 어디 기금에 충당이 되죠? 그리고 전파 사용료들, 통신사들이 전부 다 전파 사용료를 갖다가 내고 있죠? 기금을 갖다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들에서 추출해가지고, 그런 기금을 갖다 출연한다든지, 그리고 정부에서 창업지원자금들, R&D 지원자금들, 기술개발자금들, 이 전부 다 출연금입니다. 이런 지원금과 보조금 금액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술개발자금들, 우리 그 스마트폰, 5G, 4G, 이 전부 다 이런 출연금, 정부에서 R&D 기술개발 5년에서 수백억, 때로는 수천억씩 들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출연금입니다. 갚아야 되는 부분들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 창업지원자금들 주고 나서 갚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술개발자금들 성공을 했을 때
성공했을 때는 정부에서 5억을 갖다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성공의 기술료 10% 정도를 갖다가 수수료로 되는 겁니다. 성공 보수료 매지로 로얄티 개념이죠. 그럼 출연금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1억을 갖다가 받아서 성공했을 때 내가 어떤 기술을 갖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기술 개발 자금으로 1억을 갖다 받아가지고 그걸 제대로 다행히 성공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10%인 1000만원만 정부에 1억 받아서 기술 개발을 갖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럼 성공을 갖다 했어요. 그럼 앞으로 많이 팔릴 거죠. 그럼 정부에서 1000만원 주는 게 아깝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사업을 갖다 한다 그러면 이 출연금은 정말 좋은 자금입니다. 바로 이게 정부의 무상투자자금. 정부는 가장 큰 기업입니다. 정부에서 투자를 갖다 받도록.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금액도 큽니다. 우리나라 나라 살림 규조 540. 올해 2021년도에 예산이 550조 가까이 됐죠. 그 연구개발 예산은 20조 26.5조죠. 26.5조 26조로 기술 개발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융자와 투자에 대해서 차이점을 배우시죠. 그리고 융자는 남의 돈이고 타환 의무가 있어야 되고 있고 쉽게 조달을 하는 반면에 담보가 필요하다. 대신에 투자는 기업에 투자받는 기업의 돈이고 상환 의무가 없고 대신에 받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담보물, 기술, 무형자산에 있으면은 별도의 담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융자보다는 투자받는 게 좋다 라는 거고, 정부에서도 지원금과 보조금, 출연금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최대의 투자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에서 투자를 갖다 받아라 라는 게 본장에서 요약하는 가장 엑기스 정보들이죠. 이상으로 본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